독고탁, 과연 그는 진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가족을 등지고 복수에 눈이 멀었던 독고탁의 극적인 귀환. 이번 에피소드는 배신과 결심이라는 주제로 오랜 오해와 상처 끝에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자 말했습니다. 독고탁 회장의 지시였다고. 그 말 한마디가 독고탁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소전무가?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한 어투였습니다. 변호사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오늘 오전 진술 과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벌레 막걸리 영상, 회장님께서 직접 제작 지시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상 유포 시점, USB 증거까지 제출했습니다. 더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회장님. 수화기 너머의 말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묘하게 떨렸고 발끝이 바닥에 닿아 있다는 감각조차 흐릿해졌습니다. 독고탁은 그 자리에 굳은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뇌리에 떠오른 건 오래전 자신이 했던 말 한마디였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키우는 거야. 기회도 배신도 결국 그 믿음 안에 있지. 그러나 지금 그는 배신당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두고 키운 사람에게.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식사 대신 소주 한 병을 따랐습니다. 긴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시야에는 텅 빈 거실과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어지럽게 겹쳐졌습니다. 사진 속 밝게 웃는 세리. 그녀의 곁에 서 있는 자신. 그때는 웃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연기였겠지. 그가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냉소적으로 깎아내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소전무 이 자식, 나 하나 무너지면 자기 목숨은 건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놀랍도록 속이 쓰리진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체념이었습니다. 버틸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건 이미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고탁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얹혀진 묵직한 갈색 서류철을 꺼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리해야지. 그날 밤 독고탁은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딸 독고세리. 여보세요? 세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의 목소리에 짙은 불안이 더 씌워졌습니다. 세리야, 뭐하니? 아빠, 웬일이야? 목소리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았어. 세리 너 범수 그놈이랑 결혼하겠다고 했지? 세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왜 지금? 허락하마. 너희 둘 행복하면 됐다. 난 너무 늦게 안 것 같다. 자식이라는 게 쉽게 남한테 주기 싫더라. 애지중지 키운 거니까. 세리는 말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죠? 무슨 일이긴 하냐? 아버지가 철든 거지. 그 말엔 억지로 웃음을 섞었지만 세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 깃든 깊은 불안과 흔들림을. 아빠, 제발 진짜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나 지금 되게 불안해요. 아니다. 넌 이제 내 앞가림만 해라. 나중에 너도 자식 낳아보면 안다. 자식이란 게 말 안 해도 마음 다 들여다보이는 거라는 거. 그 말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기에 더 무서웠습니다. 세리는 울먹였습니다. 아빠, 나 고맙고 미안하고 아빠한테도 잘할게. 그래, 그럼 됐다. 그 말과 함께 전화를 끄는 독고탁은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저녁과 서류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위에 붉은 잉크로 문장을 하나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날 저녁 독고탁은 장미애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신음이 짧게 3번 울리고 장미애는 독고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독고탁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낮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밥이나 먹자. 장미애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녁 먹자고. 오늘 말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 말은 어딘가 따뜻했지만 동시에 불길했습니다. 장미애는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이 남자가 평소에 독고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어요. 독고탁과 장미애는 도심 외곽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조명과 오래된 클래식이 깔린 홀 한복판, 독고탁은 자리를 잡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예전엔 무심히 앉은 채 손짓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왔냐? 말 좀 해봐요. 대체 무슨 일인지? 밥 먹자고 했잖아. 그는 한쪽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 웃음엔 힘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크질도 몇 번 못한 채 장미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소전무가 모든 걸 전부 자백했다고 들었어요. 당신 지시로 영상 만들었다고. 들었구나. 그래, 맞아. 더는 핑계댈 마음도 없다. 장미애는 잠시 말을 잃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제 말대로 해요. 일단 독수리 술독가에 가서 선처를 구하면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깐 걱정하지 마. 오늘은 그냥 정리하려고 부른 거야. 너랑 내 마음이랑. 그 말에 장미애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데? 당신답지 않게. 이런 감성팔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이 밀었다. 나 혼자 괜찮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근데 이제 보니 괜찮았던 건 착각이더라. 그는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읽어봐. 장미애는 그 봉투를 받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뭐예요, 이건? 너한테 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었어. 그 말에 장미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짜 왜 이래? 당신 무서워.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미애야. 그가 그녀를 부르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 결혼을 앞두고 그가 처음으로 불렀던 미애야라는 말투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난 검찰 가서 모든 걸 말할 거다. 선처는 바라지 않아. 독수리 술도가 거기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고. 왜요? 마광숙 대표한테 가서 말해보자고요. 세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애가. 세리는 강한 아이야. 잘 버틸 거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집으로 돌아와. 이제 내 자리야, 거기가. 장미애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장미애는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봉투를 뜯었습니다. 미애야. 나는 평생 이기적으로 살았어.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방식대로. 그 속에 내가 있었지만 널 위해 살진 못했다. 세리를 낳고도 나는 딸 가진 아버지로 사는 법을 몰랐고 그저 명함의 회장이라 적혀있는 삶에만 몰두했다. 오늘 너를 만나고 세리에게 전화를 걸고 난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어. 이젠 늦었다는 걸 알지만 늦기 전에 말하고 싶었어. 내일 나는 검찰에 가서 모든 걸 말할 거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책임이기에 감옥에 가든 벌을 받든 그건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인 것 같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꼭 기억해줬으면 하는 건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세리를 누구보다도 아꼈고. 그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이제서야 말하지만 미안하고 고마웠다. 장미애는 손에 편지를 들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왜 지금에 와서야 이러는 건데? 곧장 전화기를 들고 독고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 제발 받아줘. 당신 설마? 그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 아니지? 진짜 아니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그가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기도를 하듯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 한 번만 받기만 해달라고. 장미애는 두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쥔 채 신호음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편지를 쓰고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방금 전까지 말한 내일은 단순히 조사실에 출두한다는 의미 그 이상이라는 걸. 그 사람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겠지. 불안은 이제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곧장 독고탁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깊은 밤에도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녁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변호사는 짧은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반 서울지법에서 영장실 질심사 받으셔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됐다고요? 예. 소전무 쪽에서 진술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황 증거도 상당합니다. 검찰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선 알고 계셨던 건가요? 네, 오늘 오후 늦게 통보드렸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받겠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혼자 있는 거잖아요. 예, 집에는 안 들어가셨다고 하더군요. 전화가 끝나자마자 장미애는 다시 독고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독고셀이었습니다. 셀이야, 혹시 아버지 들어오셨니? 아니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왜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아빠가 연락이 안 돼. 엄마한테는 마지막이라는 편지만 남기고 지금 핸드폰도 꺼져 있어. 셀이야, 혹시 아빠 진짜 무슨 일 벌이려는 건 아닐까? 그 말에 독고셀이는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잠시만요. 셀이는 곧장 아버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왜 이래요? 아빠, 왜 지금 이래요? 그때 세리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강수였습니다. 세리야, 나야. 아까 결혼식장에선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연락했는데 오강수는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울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세리야, 너 지금 울고 있니?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아빠가 지금 안 보여요. 전화도 안 되고. 엄마는 편지도 받았대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무서워요. 오강수는 순식간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내가 좀 찾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세리야. 정말요? 응. 넌 일단 어머니 옆에 있어.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오강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오범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수형, 큰일 났어요. 독고 회장님이 마지막이라는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대요. 오범수는 차 안에서 통화를 받다가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세리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이라도 회장님 찾아야 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가르며 독고탁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지금 한강 근처 산책로에 서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 안에 휴대폰을 두고 나온 채 그는 물가 근처까지 걸어와 있었습니다. 강물은 잔잔했습니다.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이런 고요 참 오랜만이군. 그는 강 쪽을 향해 섰습니다. 문득 세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결혼하면 어릴 적 사진처럼 아빠랑 손잡고 들어가고 싶어. 그녀가 무심코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자기가 스스로 놓으려 하고 있다니. 발끝에서 찬 기운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독고탁은 한마디 말도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독고탁 회장님. 돌아보니 오범수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세리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혼자 계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독고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 여긴 내가 올 때 아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 알고 왔습니다. 검찰 조사, 편지, 통화 끊긴 것까지. 그래서? 무슨 사과라도 바라는 거야? 전 회장님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말에 독고탁이 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애 누님이 세리가 회장님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제가 화를 내도 의미가 없더군요. 회장님, 진심으로 속죄하시려면 버티셔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채워가는 것, 그게 진짜 벌입니다. 오범수는 조용히 독고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시죠. 모두가 회장님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독고탁은 오범수의 손을 붙잡은 채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돼 있었고 그의 입술은 여러 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다시금 천천히 한 발을 떼었습니다. 귀가하는 내내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범수가 옆에 있었지만 그조차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엔 말보다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고탁의 집 앞 문이 열리자 장미애가 그대로 달려나왔습니다. 뒤이어 독고세리도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아빠, 왜 전화 안 받았어? 왜 편지만 남기고? 그는 둘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장미애는 그를 부드럽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서 들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세리와 장미애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안도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서울지방법원 앞. 독고탁은 어두운 정장 차림에 검은 넥타이를 맨 채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독고탁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의자는 소위 벌레 막걸리 영상 조작과 유포를 지시하였습니까? 독고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제가 시켰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대를 끌어내리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하셨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사가 다시 묻기 직전 뒷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마광숙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판사석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피해자 마광숙입니다. 독고탁 회장의 잘못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선처를 바라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 독고탁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올 리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독고탁 회장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울고 그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저도 인간이라면 마음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의 선처 진술이 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정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것을 명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독고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나선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발길을 돌려 독수리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양조장 앞에 선 그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를 떠올리며 그때 마광숙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고탁 회장님, 여긴 왜 왔습니까? 당신이 날 용서해줬다고 착각은 안 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어서 왔습니다. 뭔가요? 오늘 갑자기 법원에는 왜 왔어? 정말 그대의 뜻이야? 마광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만 보면 아직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제 저녁 범수도련님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회장님은 이제 진심이라고. 그리고 장미애 씨와 세리 씨도 저에게 부탁했어요. 제발 아빠를 구해달라고요. 그 말을 듣고 결국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독고탁 회장님,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가족들을 위해 사세요. 그게 제가 회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독고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마 대표 감사해. 더는 드릴 말씀이 없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서 장미애와 독고세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잘 돌아오셨어요.
세리는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고생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상한 생각하지 말아요.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 내가 잘못했다. 진심이야. 세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독고탁은 그대로 거실 중앙에 서서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미애야, 그리고 세리야. 목소리는 또렷했고 진중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만 살아왔다. 말이 아버지지, 말이 남편이지 나는 늘 나만 생각했어. 내 체면, 내 위신, 내 자존심.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세리는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요, 아빠. 장미애는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젠 우리 다시 시작해요. 예전처럼 살 수는 없어도 다시 노력해보면 되잖아요. 독고탁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세 사람은 한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솥을 여는 소리, 국을 푸는 소리,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모두 익숙하면서도 오래 잊고 지냈던 소리들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독고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법원 다녀오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다짐했어. 세리와 장미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남은 내 인생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 당신들과 세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할게. 세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꿈 같아요. 이 말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장미애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에요. 회장님이 아니라 세리 아빠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말없이 웃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웃지 못했던 얼굴이 그날 밤 조용히 풀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장미애는 다정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다시 시작하실 건가요? 그래. 두렵지는 않으세요? 조금은. 하지만 이젠 외롭지 않아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장미애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차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